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여기에다가 은행 이자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서민들을 또 한 번 울리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청에서는 이런 사기 절대 당하면 안 된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가짜 대출, 개인 그리고 사회를 망치는 내구재 대출 주의하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내구재 대출,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대출이 힘든 서민들 또는 청년, 노인 이런 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갑자기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필요한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한 번 울리는 사기 유형인데요.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또는 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 사기를 치는 수법인데요. 내가 받은 돈에 수십 배까지 빚도 떠안고 나도 모르게 범죄를 도와주게 되면서 결국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사기 수법입니다. 내구재 대출, 말 그대로 나를 구제하는 대출,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리고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잘 안 되는 서민들이나 청년들, 노인들 이런 분들에게 휴대전화 또는 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깡이다 이렇게 부르는 수법인데요. 대포폰을 개통하게 되면 처벌까지 받고 또 이 대포폰을 가지고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급전, 소액이 잠시 필요해서 휴대전화 내구재 대출 받았다가 결국에는 빚도 떠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구재 대출 과정 한번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내구재 대출 홍보를 하는 각종 전단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모집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유심을 개통할 때 아무런 피해가 없다.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속여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되면 첫 번째는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대포폰의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 등을 통해서 요금을 납부해야 되는 첫 번째 피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포폰을 개통하게 되면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포폰을 개통해서 만약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불법 사금융이나 전화금융사기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개통해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피해자인데요.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 그리고 기기값을 대신 납부하겠다 이렇게 제안받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때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4대를 개통했습니다. 총 756만 원 상당인데요. 결국 이 사람은 866만 원 정도의 사기 피해 그리고 대포폰을 개통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범인이 내지 않았던 기기대금 4대 756만 원 여기에다가 또 범인이 결제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11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66만 원의 사기 피해 여기에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게 되면 일부 현금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통신료 그리고 기기값 이런 것들을 내지 않아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속게 되면 몇 달 뒤 휴대전화 기기값 여기에다가 통신요금 또 소액결제 대금까지 청구받게 되는데요. 이때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행위, 이 행위가 대포폰을 개통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 개통해주고 현금 갑자기 필요해서 100만 원 받은 것 뿐인데 결국 총 866만 원의 사기 피해 여기에다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이죠. 정말 급전이 필요할 때 얼마나 힘들면 휴대전화까지 개통하고 돈을 빌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남에게 넘기게 되면 대포폰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휴대폰이 아니라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고 현금 45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제공하게 되면 회선당 5만 원씩 지급해준다. 이 광고를 보고 신분증 그리고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해서 총 5만 원씩 45만 원을 받았는데요. 대포 유심 개통도 형사처벌됩니다. 선불 유심이라는 것은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인데요.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통한 휴대폰,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대포폰 유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개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이전까지는 한 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 가능했지만 개선 이후에는 전체 이동통신 대상으로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하고 다만 30일 단위로 추가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든 선불 유심이든 만약 이런 휴대폰이나 유심을 개통하고 돈을 주겠다 한다면 절대 여기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구재 대출 관련 통계인데요. 대포폰 통계만 살펴보면 2017년에 15,910대를 적발했고요. 2021년에는 55,141대,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27,176대까지 대포폰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포폰을 통해서 돈을 빌린다, 급전을 마련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리 급한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대포폰을 통해서 급전을 마련하게 되면 결국 나도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빌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내구재 대출 과정 사례 내용들은 대부분 다 설명했는데요. 여기 사례에 보시면 광고는 대부분 급전대출, 소액대출, 신속대출, 휴대전화 담보, 내구재 대출, 휴대전화 개통 당일 지급, 휴대전화 소액결제, 통신사 관계없이 100만 원,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 손에, 이런 사례 형식으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 내가 속아서 휴대폰 대출을 했다 한다면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한 대를 개통할 때 한 대당 50만 원, 만약 세 대를 개통했다면 총 150만 원을 받았는데요. 자, 피해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통신 이용료 월 10만 원에 세대, 여기에 3개월 하면 90만 원입니다. 기기 할부금 월 10만 원에 세대 3개월 하면 또 90만 원이고요. 소액 결제 이용료 월 100만 원 세대 3개월 9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또 추가 기기값 210만 원까지도 내가 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 받고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총 1290만 원까지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내구재 대출 신청했는데 결국에는 129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대포폰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시무시한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휴대폰 대출 안 되고요. 유심 내구재, 선불 유심 내구재, 소액 급전 해결, 자택 장기 알바 이런 내용으로 휴대폰 관련된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것들은 모두 사기꾼들이기 때문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